자, 자, 16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가로 2번에 보면 주택의 여가 가정이라 했어요. 주택이고, 자, 여가라 했는데, 저가주택이 있고 고가주택 지역이 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가는 두 개가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방가로 1번에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개념만 인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가주택 지역이 있어요. 이 고가주택은 기존에 요 지역에 고가주택이 있었죠. 그럼 아까 고가주택은 앞으로 뭐로 변한다 했어요? 저가로 변한다는 거예요. 고가가 고가로 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가주택 지역이 저가로 바뀐다고요. 이해됐나요? 이게 뭐라고요? 여가라고요. 됐나요? 그럼 기존의 이 고가주택이 뭐한다? 시간이 가면서 노후화되겠죠. 그럼 노후화되는데 첫 번째 수선을 하지 않는다면 이 수선을 하지 않으니까 고가가 저가로 전환됐다고요. 저가주택으로 되나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는 이걸 저가로 변했다 말을 안 줘. 알겠어요? 고가주택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고가주택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고가주택은 시간이 가면 노후가 되니까 수선을 해야 되는데 수선을 안 하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다른 신규 주택보다 새로운 주택이 신축되잖아요. 그럼 이 주택은 처음에 고가주택이었지만 다른 신규 주택이 만들어지면 이 신규 주택보다 가치가 떨어질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 저가주택이라고 된다고요. 수선 왜? 수선 안 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저가주택 공급을 하죠. 됐나요? 바로 저가주택 공급은 저가주택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가주택이 수선을 하지 않음으로써 저가주택을 자연스럽게 공급 행위를 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고가주택이 저가로 공급됐으니까 그 주택을 필요로 하는 저가주택 지역 사람이 고가주택으로 이동해 온다고요. 이해됐나요? 다른 저가주택에 있는 사람이 요 고가주택으로 이동해 온다고요. 자, 그래서 다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저가주택에서 고가주택으로 뭐 한다고요?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동. 됐나요? 자, 지금 이 자체가 고가주택이 수선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고가주택이 뭐로 전환됐어요? 저가로 전환됐다고요. 이것이 기존의 가치보다 떨어졌죠. 이게 하향이라고요. 이게 개념이 하향이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가주택이 있는 지역 사람은 기존의 저가주택에 고가주 나는데 기존 저가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으로 들어올 수 없죠. 근데 이것이 고가가 저가로 전환됐죠. 됐으니까 저가주택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고가주택으로 이동해 오는 현상. 이것이 하향이라고요. 됐나요? 이게 하향여가라고요. 그래서 하향여가. 아까 결론 났잖아. 고가주택이 뭐로 바뀐다고 했어요? 저가로 바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향된다고. 하향여가라. 그럼 나중에 이 지역은 저가 지역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겠죠. 그럼 결론 이 주택이 지금 저가로 계속 전환되겠죠. 그럼 나중에는 뭡니까? 전부 다 저가 주택으로 전부 다 변하겠죠. 이게 무슨 여가라고요? 하향여가라고요. 그래, 하향여가는 두 가지 개념을 알면 돼. 하나는 고가주택이 수선을 하지 않으면 저가주택으로 전환돼서 저가주택 공급을 하고 그 저가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이쪽으로 이동해 온다. 그래서 고가주택으로 이동합니다 하니까 계속 이거를 고가주택으로 들어가니까 상향여가야.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 됐느냐 이 말이야. 예? 고가주택으로 들어간다 해서 이게 상향여가가 아니라 고가주택이 지금 저가로 됐으니까 저소득층이 이 지역으로 옮겨온다고요. 이동해 온다. 이것을 이 두 개념이 무슨 여가다? 하향여가다 말이야. 하향여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뭐한다? 침입한다고요. 쳐들어간다. 침입. 그럼 침입을 한 후에 점차 고가가 저가로 바뀌고 들어오고 고가가 저가로 바뀌고 들어오고 나중에는 전부 다 뭐로 물들겠어요? 이게 전부 다 저가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거를 뭔다? 성계, 개성한다라고요. 바뀐다. 고가가 전부 다 저가로 다 물들어낸다 말이에요. 개성된다. 개성이 뭐예요? 넘겨주는 거지. 개성이잖아. 성계 넘겨주는 거잖아. 알겠어요? 고가가 저가로 전부 다 넘겨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다? 하향 여가라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어느 지역이 저가 주택 지역이 돼 있어요. 저가 주택 지역이. 자, 그럼 이 저가 주택 지역은 뭐 한다 하겠어요? 저가 주택은 더 이상 요 저가 주택을 뭡니까? 더 뭐 고친다 그 필요 있어요? 없단 말이야. 저가 주택을 아무리 고치면 저가야 그거는. 그냥 유지를 할 뿐이에요. 유지. 됐나요? 비만 세면 비만 안 세게 막을 뿐이야 그냥.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이제 뭐 한다?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가주택을 개발을 하면은 이 개발을 함으로써 이 저가주택이 뭐로 바뀐 겁니까? 고가주택이 되죠. 되나요? 그럼 고가주택이야. 그럼 고가주택은 개발이란 것은 요 지역을 밀고 건물을 신축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신축 공급이야. 이거는 신축해야 안 해. 저가주택 공급은 신축 안 해. 이미 신축돼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전환돼서 공급 행위를 하고, 고가주택은 새롭게 신축을 해서 공급 행위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저가주택 개발로 인해서 고가주택이 된단 말이야. 저가주의.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공급이다? 고가주택 공급이죠. 이 고가주택 공급 행위라고 해요. 고가주택을 공급은 뭐에서 공급한다고요? 신축 공급이라고요. 이해됐나요? 이거는 신축이 아니에요. 이해했나요? 그럼 끝났어. 그럼 기존에 있는 저가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게 오고, 그 지역이 뭡니까? 고가주택으로 전환됐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졌죠.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서 고가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가주택이 뭐로 반환했습니까? 이 고가주택이 저가로 반환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또 다른 고가주택을 이동하려고 하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고가주택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저가주택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 이동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저가주택 지역이 개발되니까 고가주택 공급이 되었죠. 그럼 이 지역이 가치가 올랐죠. 가치가 올랐으니까 이게 상향이라고요. 그럼 이 지역은 이제 다시 뭐로 물들어는 거예요? 아까 내가 여가라는 것은 아까 여가가 기본 개념이 뭐예요?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것을 여가라 했잖아요. 일명 필터링 현상이라 이거리. 알겠어요? 기존에 있는 걸 빠져나오고 새로운 걸 남는 거. 알겠어요? 이게 여가 현상이라고요. 여가.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답은 고가주택 지역이다. 뭐가 없어져야 돼요? 고가주택이 없어진단 말이잖아요. 그게 뭐로? 저가주택으로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주택에서 고가주택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을 하향이라고 해요. 됐나요? 그럼 저가주택이 점점 개발되겠죠. 개발되니까 그것이 뭐로 되겠습니까? 고가주택 신축 공급이 되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 지역이 가치가 뛰죠. 상향 여가가 된다고요. 요 지역은 하향 여가로 된다고요. 고가주택이 없어지고 전부 다 저가로 전환되어서 하향 여가 현상이고. 되나요? 저가주택은 개발됨으로써 가치가 높아지죠. 새로운 신규 주택이 채워진다고요. 그럼 이거는 상향 여가 현상이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고가주택, 다른 지역에 있는 고가자 주택 사람들이 이 저가주택으로 이동을 해오더라는 거죠. 이동, 이게 무슨 여가? 상향 여가라고요. 이 말은 잘 알아들어. 여기서 왜 실수를 하는지 몰라. 그냥 단순하게 저가주택에서 고가주택으로 이동한다. 됐나요? 저소득층이 고소득으로 못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요거잖아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 말이 뭐다? 고가주택을 이동해요. 무슨 여가? 하향여가라고요. 됐나요? 어디요? 고가주택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저가로 이동해요. 됐나요? 그럼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저가로 전환됐어. 저가 공급을 해주고 새로운 신규 주택 온다고요. 이게 무슨 여가? 상향여가라고요. 됐나요? 끝났어. 그죠? 여가 이 끝났거든. 알겠습니까? 복잡하게 볼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저가주택 공급은 방금 어떻게 공급해야 되나요? 신축 공급했어요? 아니면 전환됐어요? 전환이 되어서 공급 행위를 했어. 알겠어요? 그럼 고가주택 공급은 어떻게 했어요? 신축을 했어. 그럼 기존에 있는 고가주택이 저가로 변하면서 감소했죠. 고가주택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고가주택 공급 행위를 해줘요. 그럼 고가주택은 신축 공급한다고요. 다시 저가주택은 고가주택이 저가로 전환돼서 공급 행위를 하고 고가주택은 고가주택이 없어졌죠. 그러면 그는 신축해서 공급한다고요. 알겠어요? 그다음 끝났고 그다음 163쪽에 가로 3번 있어요. 자, 가로 3번은 가로 1번 있죠. 주거 분리라고 있죠. 주거 분리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거가 분리됐다. 주거는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이 나눠져 있는 것을 주거 분리란다. 끝. 다시 163쪽에 예?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주거가 분리됐다 했죠? 주거 분리다. 주거 분리는 저가주택지역과 주택지역과 그 다음에 고가주택지역이 나눠져 있는 거, 이것을 주거 분리랍니다. 다시 개념됐죠? 그러면 저가주택은 저가주택이 모여 있고 고가주택은 고가주택을 나눠져 있는 걸, 이거를 주거 분리입니다. 그럼 주거 분리 개념에서 이동이라는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이동은 여가에서 이동이 일어났죠. 여가에서 이동이, 그럼 이동이나 말을 쓰면 안 된다. 주거 분리는 그냥 저가는 저가주택이 모여 있고 고가는 고가들이 놓여 있다. 그럼 요 고가와 저가를 구분을 하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경계를 두고 있다 하는 거죠. 되나요? 개념은 끝났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 저가와 고가 주택이 나눠져 있는 이유, 왜 이렇게 경계를 두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유는 외부 효과다 이 말이야. 무슨 효과?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때문이다. 외부 효과. 유유상종이라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놀아야 효과는 크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 효과는 플러스, 플러스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거는 나쁜 거. 알겠어요? 좋은 효과를 주는 거는 정의 외부 효과. 마이너스 효과는 나쁜 효과를 주는 효과. 되나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효과가 있고 이롭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요. 되나요? 이것이 주거분리 정의고, 그래서 방가로 2번에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외부 효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분리는 정의 외부 효과는 버려야 됩니까? 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를 가지고 부의 외부 효과는 버리는 거죠. 버리거나 축소, 감소시키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저가와 고가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저가주택이 있는데 저가주택 A 저가주택, B 저가주택, C 저가주택이 있고 또 고가주택 지역도 뭐니까 D, E, F 있는데 요 경계, 나눠지는 이 분리되는 경계선에 맞아지는 C 저가주택이 있죠. 그 다음에 D 고가주택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지문을 읽을 때
어디에 인접하고 있는 고가주택에 인접한 1번 고가주택에 인접한 저가주택은 이 C 저가주택은 다른 저가주택보다 어디 쪽에 있어? 정의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 환경이 좋은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고요. 이해됐나요? 요거와 요거를 비교할 수는 없고 같은 저가주택에 비교해보니 C는 고가주택에 인접하고 있다고요. 환경이 좋은 쪽에 인접하고 있다고요. 그럼 국물이 튀어 안 돼요? 국물이 튀죠.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거는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므로 이 C는 다른 저가보다 거래가 성립된다면 다른 이 C는 A, B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높은 가격. 그래서 이거를 할증 거래된다라고 해요. 이해됐죠? 여러분 아들 끝이라. 복잡한 거 없죠? 아주 쉬운 논리죠? 예. 자, 그러면 D 고가주택이죠. 그럼 D 고가주택은 그럼 요거를 요리하면 한다고. 저가주택에 인접한 고가주택 D는 다른 고가주택 비해서 환경이 안 좋잖아. C 입장에 보면 환경이 좋은 거고 D 입장에 보면 환경이 안 좋잖아. 그러면 이거는 D는 다른 고가주택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거래되면 다른 고가주택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할인 거래가 됩니다. 됐죠? 오케이. 끝.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이제 164쪽에 가면은 원 3번 있어요. 원 3번에 침입과 천의라고 있죠. 침입한다. 아까 내가 여가에서 고가주택이 저가로 전환되니까 다른 저가주택이 있는 사람이 이제 뭡니까? 저가주택이 됐으니까 저가로 들어오죠. 고가로 이동해 오죠. 이게 여가라고요. 그럼 처음에 들어가는 걸 침입이고 침입이 돼서 그거로 저가주를 다 물들어 버리죠. 그걸 아까 개성이라 했죠. 개성을 다른 말로 천이라고 한다고요. 천이나 개성이나 똑같은 의미라고요. 뜻이 됐나요? 예. 자, 됐어요. 그 다음 방가로 4번 있습니다. 164쪽 방가로 4번 불량주택이라 되어 있죠. 그럼 불량주택은 아주 저가주택이 되겠죠. 예, 불량주택의 문제점과 여가작용했는데 자 문제에서 다른 딱 안 말했습니다. 불량주택은 일단 뭡니까?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답이 맞을까 틀릴까? 불량주택은 존재 가치가 없으므로 철거해야 된다 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거야. 틀렸다고요. 자 그럼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이유는 왜 존재합니까? 정부가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불량주택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것도 틀렸습니다. 됐나요? 왜? 우리는 사람은 몸에 다 잘 사는 사람은 있는 거 아니고 다 못 사는 사람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건 나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됐나요? 그럼 못 사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죽어야 됩니까? 그 사람도 살아야 돼. 이해됐나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 그 느낌을 받아야 자기 행복감을 느끼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도 그 만족도가 있다고요. 예전에 물어보세요. 예전에 살 때는 뭐 돈이 아주 귀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해. 네? 오순도는 여러 사람 잘 살겠으니까. 지금 돈이 많아서 행복했다 느끼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럼 왜? 자기 혼자 사니까. 주변에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뭔가 꼭꼭 숨기고 살려고 하고. 네? 친구도 별로 없고. 돈만 벌이도 욕심하니까. 그럼 없어도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있는 사람들은 꼭 만나는 사람 만나잖아. 시간이 아깝다 해. 야, 그거 노는 게 돈 벌려고 연구해야지. 왜 시간 아깝게 그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있느냐 말이야. 그리 말하더라고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죠. 왜? 우리 각자 오순도에 잘 살아야지. 그래 하는 거예요. 몰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변에 만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리 하더라고요. 있는 사람은 시간 아깝게 뭐 그 놀러 가냐고. 돈 벌이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 불량주택은 결론은 불량주택이 필요 없다 이래 말하면 안 되고 정부 실패다 시장 기능이 작용을 잘못했다 이거 아니야. 딱 하나 원인은
소득의 문제일 뿐이다 이 말이야. 불량주택이 존재 이유는 무슨 문제다? 돈의 문제다. 돈. 소득이다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항상 불량주택만 있으랍니까? 노력해. 노력하면은 그 불량주택 탈출할 수 있어 이 말이야. 그럼 못 살 때는 불량주택 가. 알겠어요? 소득이 없으면 불량주택 가야지. 소득도 없는데 좋은 집 살아가면 뭐 죽으라지 그거. 알겠어요? 그래서 불량주택의 문제는 정부 실패도 아니고 시장 기능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오로지 돈, 소득의 문제다. 이게 답이야. 알겠어요? 끝 됐어요. 자, 그래서 165쪽부입니다. 맨 위에 예제 문제 있죠? 예. 이 부분은 참 쉬운 문제라. 자, 주택의 여가 가정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있는데요. 자, 1번 아세요? 주택의 하향 여가 가정이 원활하게 작동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아까 말한 것이에요. 하향 여가라는 것은 고가 주택이 뭐로 전환되는 거? 저가로 전환되는 거다 있죠. 그래서 저가 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주는 거죠. 아까 왜 틀린지 알겠나요? 하향 여가가 고가 주택 지역이 바뀌는 거라. 저가로 바뀌었어. 그럼 고가 주택이 저가로 바뀌니까 저가 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줬잖아요. 감소가 아니고. 1번 틀린 이유 알겠어요? 아주 쉬웠죠? 이해하십니까? 자, 2번. 그러면 다른 거 다 옳은데 봅시다. 저급주택이. 그럼 저급주택이 있는데 이게 뭐냐? 저가주택이죠. 저급주택 하니까 이 저급이 또 뭐야 하면 안 돼? 말을 뉘앙스. 저급이 저가죠. 저가주택이 재개발된다. 그럼 이 저가주택지역이 개발되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고가로 전환됐잖아요. 그럼 상향됐잖아요. 이게 상향이잖아요. 상향. 자, 그럼 고소득권 가구 주택으로 사용을 전환되는 것을 상향이죠. 앞에 답이 있네요. 저가가 고가로 바뀌었다 했어요. 그럼 상향됐다고요. 이 지역이 상향으로 바뀌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저소득의 가구의 침입, 천의 현상으로 인하여 주거 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왜 주거 입지가 변화된 거예요? 저소득층이 침입했다 했죠. 그러면 이 지역이 침입하는 거는 기존에는 고가주택인데 이게 저가로 바뀌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계속 들어오죠. 그럼 나중에 이게 뭐로 지역으로? 기존에는 고가주택 지역이 저가주택으로 전부 다 전환되잖아요. 이해됐나요? 그걸 개성 또는 천이라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후 주택 가치 상승보다 크다면 개량한다 안 한다? 비용 앞에는 개량 비용 보지 말고 개량이라 말 그냥 머리만 보지 말고 비용이잖아. 이거를 고치는데 들은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이 뭐보다 가치 상승보다 크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익보다 효익보다 비용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개발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그 상태로 유지되어 있다고요. 전환이 안 된다고요. 개발을 안 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하향 여가 가정이 발생하기 쉽다. 되나요? 예. 자, 5번은 여가 가정에서 주거 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있죠. 주거 분리 고소득층 가구로 정의 외부 효과를 추구하고 부의 외부 효과를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까 주거 분리는 뭐라고요? 정과 부의 외부 효과를 얻기죠. 되나요? 요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이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했죠. 앞에 뭐야? 무슨 효율성? 그냥 효율성이 앞에 말을 붙였죠. 정보의 효율성 있죠. 자, 아까 우리가 정보의 효율성에서 완전 경쟁시장이란 정의가 4개가 모두 성립해야 된다 했어요. 그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것이 뭐가 된다고요? 완전한 정보. 그걸 누구나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누구나 공유하는 정보를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는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누구는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않고 거래한다면 어? 합리적 가격이 존재할 수 없다고요.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이 오히려 손해를 입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완전한 정보라는 거예요. 완전 경쟁력에는. 그러면 이 정보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그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된 정도를 가지고 어떤 정보냐, 어떤 시장이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용어를 이제 요 낱말을 익혀줘야 돼. 낱말을. 뜻을 새기기 전에는 여기서 우리가 학자들이 제시한 이런 시장, 이런 시장, 이런 시장은 이런 시장이야라고 제시하니까 그 낱말을 먼저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 용어가 안 들리는데 그 낱말을 해석해봤자 뭐예요? 또 잊어버리는데 낱말이 먼저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보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 그 새로운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가 어디에 반영됐다고요?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것. 그래서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자, 방가로 1번에 시장의 효율성 있죠? 네. 1번 있죠. 1번.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줄 거고, 새로운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입니다. 그걸 다시 말하니까 똑같은 것.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면 정보가 가치에 반영됐다 했죠? 그럼 어떤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세 가지로 나눈다고요. 되나요? 예. 자, 그러면 밑에 보니까 다른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말을 썼지만 딱 이거부터 정의를 내리라. 약성 효율적 시장이 있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고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요 시장에는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정보가 반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약하다 말했을게요. 중강성, 강성이라. 그럼 정보라는 것은 이미 흘러간 정보,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보, 과거 정보가 있고 현재 알려지고 있는 정보, 그다음 앞으로 계획적으로 있는 건 미래 정보. 세 가지 있다고요. 됐나요? 무슨 정보? 과거, 현재, 미래. 되나요? 그러면 이 단계가 지금 말을 보니까 높아지죠. 이보다는 이것이. 그럼 이거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럼 느낌이 뭡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천시가 요 부동산들이 있는데 이천시는 약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이천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동산을 보면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과거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고요. 과거 정보 반영된 시장을 약성이니까. 되나요? 그럼 A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보든 어리 보든 이 이천시가 약성 효율적 시장이니까 갑이 이 부동산을 봐도 뭐만 얻을 수 있어? 과거 정보를 알고 있고. 그럼 을도 과거 정보. 그럼 누구 A 갑과 을 모두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천시에 있는 이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모든 이 소비자들이 다 뭡니까? 어떤 정보만 알 수 있다? 약성 효율적 시장을 가지고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동등한 관계 있다. 그럼 내가 그 부동산 살 때 내가 약성 효율적 시장을 알고서 거기에 투자를 한다면 남과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똑같은 지위잖아요. 평등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안 하나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느냐 안 하나요? 다른 사람이 이익을 내는 것만큼 나도 그만큼 이익을 낸다고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만큼 나도 이익을 가지는 것을 정상이윤이라 한다고요. 이해됐나요? 방금 정상이윤이란 말이 뭐라고요? 갑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을
그만큼 나도 이만큼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정상 이윤이란다. 누구나 동일하게 이익을 내는 것을 정상 이윤이란다고요. 그러면 초과라면 그 말은 초과되잖아요. 초과라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상 이윤을 더 초과해서 이익을 발생한다고요. 이해됐어요? 일단 요거가 정상 이윤, 초과 이윤 뜻을 알겠나요? 정상 이윤은 갑이 가지는 이익만큼 나도 그만큼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거. 이거는 정상 이윤이야. 누구나 동일한 이익을 내는 거. 초과 이윤은 남보다 더 높은 이익을 발생시켜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익이라고요. 이해됐죠? 자, 그럼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까지 공시 반영되어 있어요. 미래 정보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또 말합니다. 그럼 2000시가 무슨 시장이라면 중강성 효율 시장이면 갑이나 을이나 병이나 다 무슨 정보를 알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 정보를 다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다고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말한다. 이거부터 먼저 익히라고요. 용어부터. 됐나요?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시장 정의는 끝났어요.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만 있어는 사실 안 되고 그 정보를 분석해야 돼요. 뭐 한다고요? 분석. 자, 그러면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말하면은 이것이 가장 쉬운 내용인데 분명히 이걸 알았는데 이 말을 쓰니까 또 모르더란 말이에요. 과거 정보 분석을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이랍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갔죠? 어? 여러분 로또 복권 삽니까? 안 사요? 네. 전주죠. 전주에서 1등이 당첨됐는데 결국은 기한이 지나버렸어. 20억인데. 그래서 제가 국고로 들어가 버렸어요. 찾아가지 않아가지고. 네. 찾아가요. 그래서 로또 복권을 내가 오늘 가서 로또를 찍을 거야. 오늘 살 거야. 그럼 가서 막 번호를 막 찍겠죠. 네? 그러면 가가지고 뭐냐. 자동 하는 사람은 뭐야. 분석해서 안 했어요. 자동 분석 안 한 거죠. 어? 그냥 찍어주세요 하는 건 분석 안 한 사람이고. 그리고 가면서 뭡니까? 쓰는 사람 있죠. 그 쓰는 사람은 뭐야? 자동 안 하고 수동을 하는 사람은 뭔가 분석을 했다는 거야. 알겠어요? 1번부터 지금 혜택까지 몇 번이 많고 몇 번 적게 놓고 한 거 분석했단 말이야. 그 분석을 매일 공부한다고 해요. 자기를. 저번에 한 말 했잖아. 우리 친구는 로또 본 거 적자가 없어. 손해본 게 없더라고요. 처음에 막 손해보다만 되면 무조건 본전을 챙기더라 말이야. 분석을 하니까. 본전을 챙기더라고요. 자, 저번에 했잖아요. 다 한 개 번호가 딱 들어가지고 1등을 못했다고. 미친놈 놈이. 2등도 못하고 보너스 그 걸리는 거 안 못하고. 그래 딱 해가지고 몇백만 원 준다 돼요. 3등 그러니까 3등이 3등. 한 개 번호가 틀렸으니까 2등이 아니고 3등. 예. 그래 하더라고요. 분석을 하니까 그냥 자동 해주세요. 맨만 깡이지 뭐. 예. 자, 그걸 과거의 내용을 확률적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 해요. 확률적 분석을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이라 해요. 이미 일어난 결과치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럼 과거입니다. 과거. 그럼 문제에서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죠. 자, 그럼 이 시장에 과거 정보 반영되어 있다? 머릿속에 과거 정보 있어야 돼?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이 기술적 분석을 한 결과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무슨 분석을 했다고요? 기술적 분석을 했다는 것은 무슨 정보를 분석했단 말이에요? 과거 정보를 분석했어. 그럼 나만 과거 정보를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 다 과거 정보까지 있잖아. 그럼 이 기술 분석했다면 초과 이윤을 발생할 수 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X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 정보, 부동 가치는 과거 정보 이미 이익이 반영되어 있는데 내가 그 과거 정보를 똑같은 정보를 분석해봤자 이윤을 초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정상 이윤은 발생할 수 있어도 초과 이윤은 발생할 수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우리는 무슨 분석이라느냐? 이거는 기본적 분석이래요. 현재 이거는 무슨 분석? 예, 기본적 분석이라고요. 기본적 분석. 그럼 기본적 분석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과거와 현재 정보를 분석. 기술적 분석하면 무슨 분석? 과거 정보 분석. 이해됐나요? 그러면 중강성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했다. 초과 이윤을 발생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리다고요.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 정보까지가 다 반영되어 있잖아요.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하든 이윤을 볼 수 없잖아요. 초과 이윤을. 이해됐나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시장이 약성할 수 있다.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뭐다?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X.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 과거 현재 정보를 분석했다는 거잖아.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틀렸다고요. 그런데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하니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그럼 맞지. 방금 계속 천천히 지금 이 생각을 했는데 다시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반영돼 있죠. 그럼 과거 정보를 분석한든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잖아요. 그럼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까지가 반영돼 있죠. 그럼 기본적 분석을 했다고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죠. 그런데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했다고. 됐어요? 약성효율적은 과거 정보가 반영돼 있어 누구나. 나는 무슨 분석을 했어? 기본적 분석을 했다고. 요 약성효율적 시장에 나는 기본적 분석을 했다고. 무슨 정보를 알았어? 요 시장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현재 정보를 알았잖아요. 응? 그럼 남들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가졌잖아요. 그럼 뭘 획득할 수 있다?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해했어요? 이 어려운 용어 아닐 건데 분명히. 자, 다시 약성 효율적인 기술적 분석하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이야. 이미 남들이 다 과거 정보 있는데 과거 정보를 분석해봤자 동등가치밖에 안 되잖아.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했다.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말이야. 없다고요. 근데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했다고. 네? 현재 정보는 반영 안 됐잖아요. 그걸 내가 가졌다는 거잖아. 그러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학습됐나요? 아, 이거 국어 공부밖에 안 돼. 그럼 여러분이 방금 내가 천천히 해줬으니까 학습해야지. 자, 그럼 강성은요. 모든 정보 다 반영돼 있죠. 모든 정보 다 반영돼 있죠. 모든 정보. 그러면 여기서 기술적 분석하든 현재 정보 기본적 분석하든 뭐냐 강성 혈전 모든 정보 부동산 가치에 반영돼 있으므로 어느 누구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다 알고 있는 정보라고. 이미 부동산에 모든 정보가 금액에 반영돼 있다는 거야. 그냥 어느 누구라도 강성혈지성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과거는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 현재까지는 무슨 분석? 기본적 분석. 그럼 미래 정보는 분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미래 정보는 분석을 필요하지 않는다. 알겠어요? 자료가 없다고요. 분석 못해. 아직 일어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말이에요. 알겠어요? 뭐 불확실성을 가지잖아요. 불확실성. 그게 분석 안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이까지가 현재까지죠. 이 현재까지는 이미 알려졌다 했어요.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에 알려졌다. 공표된 정보라 합니다. 요 두 가지를. 과거와 현재는 뭐라고요? 이미 공표된 정보라요. 그러면 미래는 아직 공표돼서 안 됐어요.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정보야. 국가가 자기들이 생각해가 기획을 짜가지고 계획만 짜가지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 외부적으로 알리지 않았어요. 그를 공표되지 않았다고요. 됐나요? 이런 것을 우리는 미래 정보를 다른 말로는 내부 정보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내부 정보 유출하면 뭐 해야 돼? 내부적 유출하면 돼, 안 돼? 우리 회사만 가지고 있을 정보를 다른 사람 알리지도 않았는데 외부적으로 알리면 이거 되지, 이거. 어? 구속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강성 효율적 시장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요까지를 뭐다?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는 정보가 모두 반영된 시장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방금 강성 모두가 있잖아요. 요까지는 공표된 거죠. 이건 공표되지 않았죠.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모두 반영되어 시장은 뭐다? 강성 효율적 시장. 됐죠? 방금 내가 정상 이윤을 설명드렸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정보를 갑이 가질 수 있는 정보를 나도 그만큼 이익을 낸다면 정상 이윤이라고요. 되나요? 그럼 갑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내면 초과 이윤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시장이든 기본적으로 뭘 가질 수 있다?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지만 되나요? 자, 그 다음 초과 이윤이죠. 초과 이윤입니다. 고로 우리는 초과 이윤은 약성 효율적 시장은 정상 이윤을 가질 수 있죠. 남보다 딱 동일한 과거 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정상 이윤이 된다고요. 근데 이 시장은 뭐도 발생할 수 있다? 초과 이윤도 획득할 수 있겠죠. 왜? 남들이 가지지 못한 현재 정보를 가진다면. 이해됐나요? 자, 그럼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뭐 누가 과거와 현재 정보를 가지고 한다면 정상 이윤이 되겠죠. 그럼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무슨 정보를 얻는다면 미래 정보를 얻는다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럼 강성 효율적 시장은 누구나 정상 이윤을 획득할 수 있지만 모두가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럼 정보를 분석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럼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한다고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방금 초과 이윤이 발생한 것은 뭐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뭐다? 초과 이윤이 발생한 거죠. 그럼 여기는 정보를 얻기 위한 돈이 들어간다. 정보 비용이 소요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정보 비용이 소요되고 여기는 필요 없다. 이미 정보가 다 반영됐으니까. 그러면 이 두 개 무게감을 딱 비교한다고요? 방금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정보 비용을 썼죠. 그러면 정보 비용과 이 정보 쓴 돈과 초과 이윤이 남들보다 이윤이 더 많이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얻었는데 되나요? 이 비용이 이렇게 되면 그래도 남는 게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적자가 되겠죠. 근데 의 문제는 이거 안 녹아요.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한단 말이야. 되나요? 내가 남들보다 더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돈을 썼다고요. 에? 500만 원 썼단 말이야. 그럼 500만 원 썼는데 남들보다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 700만 원이라면 그 7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500만 원 썼잖아. 그럼 남는 거지 200만 원 남잖아요. 초과 이윤이. 이해됐나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 비용을 썼다고요. 500만 원 썼는데 이 초과 이윤도 정상인을 초과하는 이윤도 500만 원이야. 50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초과 이윤이 남는 게 있어 없어?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 돈을 쓴 만큼 그대로 쌤쌤이잖아. 그럼 무슨 만 남아? 정상 이윤만 발생할 수도 있죠. 이해됐나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이냐? 우리가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것은 알겠어요? 초과 이윤이 발생한 것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남들이 가지 못한 정보를 얻는다고 해서 반드시
초과 이윤을 발생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 이 초과를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지문이 독점이다. 독점. 남들이 가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나만 알고 있는 정보잖아요. 그게 독점이라고. 독점. 알겠어? 독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독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반드시 발생한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요. 그거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 단계가 익힐 용어가 배분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배분. 배분이 뭐죠? 나눠주는 거죠. 이만큼의 돈을 각자 나눠주는 거야. 배분. 근데 앞에 이제 전제가 이 배분이 뭐냐? 효율적. 뭐라고요? 할당. 할당이 뭐죠? 배분이라는 뜻이에요. 할당이 배분이란 거예요. 할당의 뜻이 뭐라고요? 배분. 배분하려면 몇 프로 나오겠죠. 요즘에는 이제 안 쓰는데 예전에는 뭡니까? 우리가 몬살고 할 때는 전부 다 애들을 뭡니까? 상급으로 진학할 수 없으니까 너 돈 버려. 그럼 뭡니까? 상업계 쪽으로 가가지고 그 머리가 엄청 좋은데도 상업계 갔잖아. 그래가지고 뭡니까? 주판 두드리고 했잖아. 그때는 뭐냐? 할, 푼, 니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 할이 뭐지? 푼이 뭐지? 몰라요. 그때는 그 말이 세상이 막 돌아서니까 할, 푼, 리 다 알아듣어. 퍼센트 0.1, 0.111 할 때 밑에 단위도 다 알았는데 요즘 몰라. 위에 숫자도 잘 모르는데. 네? 그것은 그 퍼센트야, 퍼센트. 퍼센트라고 소수점 내려가는 거. 확률, 퍼센트라고요. 예. 그래서 배분 할당이야. 나누라고 퍼센트. 그러니까 이건 퍼센트라고 퍼센트.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앞에 할당이 배분이 할당 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었어요 하는 거.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는 거하고 할당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어떤 느낌이에요?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배분했더니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각자 배분을 받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야. 그럼 할당 비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누군가가 불만이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할당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 했잖아. 그러면 이 시장은 어느 누구라도 초과 이윤을 발생하면 돼, 안 돼?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초과 불만이 없다 했죠. 그건 어느 한 사람이라도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았고 누구나 정상 이윤만 가졌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런데 똑같이 일을 했는데 할당이 비효율적이야. 왜 똑같이 일했는데 저거는 더 많이 주고 내는 왜 적게 줘? 불만이 있어 없어? 내보다 더 돈 많이 가졌잖아. 그럼 초과이윤이 발생했다 안 했다? 초과이윤이 발생하면은 할당이 비효율적이 된다고요. 아시세요? 낱말들 용어만 알면은 이거는 분석이 끝난다. 할당 효율적이라는 것은 불만이 없고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장에는. 알겠어요? 그럼 할당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보다 더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갔단 말이야. 불만을 있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결론. 자, 또 그러면 아까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었죠. 그러면 아까 그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된다 했죠. 여기서 모든 정보 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뭐예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그럼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느 시장에 가깝느냐 하는 거죠. 강성 효율적은 완전 경쟁 시기다. 무조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완전 경쟁 강성 효율적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약성과 중강성은 모든 정보 공개되지 못했죠. 그러면 이거 모든 정보 공개되지 못했으니까 불완전 경쟁이라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 한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할당 효율적 개념을 볼 때, 할당 효율적 볼 때, 강성 효율적 시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 했죠. 그럼 방금 강성 효율적 시장은 누구나 뭐를 가질 수 있지만 정상 이윤은 획득할 수 있지만 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죠. 그럼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것,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것, 초과 이윤이 일어나지 않는 시장을 뭐라 한다고요? 할당이 효율적 이루어졌다 말이야. 그럼 완전 경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할당 비효율적이다.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약성과 중강성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를 발생시켰어요? 초과 이윤을 발생시켰죠. 그럼 초과 이윤이 발생했으므로 네?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은 약성 중강성 시장은 할당이 효율적입니까? 할당 비효율적입니까? 할당이 비효율적 시장이라고요.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런데 불안정 경쟁 시장일지라도 할당이 효율적일 수 있다 없다? 효율적일 수 있다. 할당이 효율적이라면 뭐가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초과 이윤이 없어야 된다 했잖아요. 네? 그럼 쪽에 초과 이윤이 없을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떤 경우? 이거는 초과 이윤이 발생하죠. 이거를 얻기 위해서 아까 500만 원 썼다 했잖아요. 그럼 700만 원 더 벌어들였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샘샘한 상계하니까 200만 원 남잖아요. 초과이 발생하니까 할당 불안전이야. 비효율적이라고요. 근데 500만 원 벌어들이기 위해서 500만 원 썼다면 이거밖에 안 남잖아요.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불안정 경쟁시장은 할당 비효율적 시장이지만 불안정 경쟁시장도 어떤 시장이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무엇을 이용할까?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게 된다면 이윤하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이 시장이 할당 비효율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할당이 비효율적인 이유는 초과 이윤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어? 이 말이 참 국어가 참 우리 인간의 생각이 참 힘들어. 네? 그럼 이게 방금 뭡니까? 독점이기 때문이다 하면 될까요? 독점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X 아니라고요? 방금 독점을 했잖아요. 남이 가지 못하는 적분을 얻기 위해 독점했잖아요. 독점했는데도 방금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쌤쌤되니까. 독점이라 말을 쓰면 안 되고 그 말대로 할당이 비효율적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말대로 할당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가 답이야 그냥. 그게 답이라고요. 참 어렵다. 그건 나말이 제일 어려운 숙제 국어야. 할당 비효율적 시장은 왜 존재합니까? 그 말대로 할당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게 답이라고요. 자, 네? 틀리지. 방금 초과 이윤을 얻었지만 정보 비용과 같아지면 효율적이 됐잖아. 이유가. 그게 이 초과 이윤을 얻은 건 독점 때문이잖아. 독점 때문이라 말하면 안 된다고요. 네? 자, 이 낱말이 가장 어렵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는 171쪽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있나요? 예. 자, 요거는 안에 내용을 이번 과정에 세부적으로 안 하고 여기 불리지는 학자들이 많다 있죠. 간단하게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지나칠 때
놓치지 말고 반드시 그냥 읽어라. 읽다 보면 보인다. 그냥 읽으면 답이 보인다라고 했어요. 우리 주관식이 아니야, 객관식. 읽다 보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알겠나요? 그럼 안 읽으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지. 그럼 읽으면 그냥 답이 보이는 것이 입지론, 지도론이다. 자, 조금 있다가 한 35분 정도 할 겁니다. 알겠어요? 1시간 안 됩니다. 예, 조금 있다 보죠.